자, 지금 미계약 미분양이 슬슬 늘어나고 있죠. 이 부분에 대해서 저희가 전부터 말씀드리고 있었습니다. 과거 영상들 보시면은 하도 많이 이야기해서 어느 영상에서 이야기했는지 정확히 기억은 안 나지만 굉장히 많이 경고를 했었죠. 청약 경쟁률이 지금은 과도하게 거품이 끼어 있다. 첫 번째는 과거에는 미분양 늘어나면서 집값 떨어졌는데 이제 늘어나기 시작하니까 앞으로 한 2, 3년 더 오를 거다. 이딴 이야기하는 인간들도 있을 텐데 과거에는 분양가가 비쌌기 때문이고 최근에는 내 집 마련을 도저히 매매로 할 수가 없으니까 분양으로 간 거죠. 과거에는 반대로 분양을 받아서 새 집을 갖고 싶은 사람들도 많은데 분양가가 매매가보다 비싸요. 건설사들이 매매가가 예를 들어 10억 나왔다. 그러면은 우리는 더 신축인데 11억에 사세요. 분양가는 11억입니다. 이런 식으로 나오는 거죠. 분양가가 원래 더 저렴한 게 맞는 거죠. 왜냐면은 선분양을 하기 때문에. 그런데 선분양을 함에도 그따위로 받아 처먹고 있었다. 왜냐면 규제가 없었기 때문이죠. 그래서 참여정부 말기에나 분양가 상한제 이야기가 나오고 분양가 상한제가 시행되면서 그 뒤에 분양가가 잡힌 거죠. 그런데 그때 미분양 늘면서 집값 떨어졌으니까 지금은 아직 미분양이 폭증하지 않았으니 집값이 떨어질 시기가 아니다. 이딴 식으로 이야기하는 인간은 제정신이 아닌 거고 몰라서 그럴 수 있다고 칩시다. 그런데 과거 글로벌 금융위기 때부터 활동하던 전문가란 작자들은 그런 이야기 하면 안 되지. 그리고 그들이 그렇게 믿어 의심치 않았던 분양시장. 왜냐하면 분양시장은 로또이기 때문에 당연히 매매시장이 침체되더라도 우리 분양시장님이 매매시장님을 다시 심폐소생술 시켜주실 거다라고 믿고 있었는데 매매시장이 죽으니까 아니 나도 잡혀왔어. 이것처럼 분양시장도 죽어가고 있는 거죠. 집값 하락하기 시작하니 분양경기 실사지수가 굉장히 많이 떨어지고 있다. 그래서 분양경기 실사지수가 하락하던 시기를 보면 언제예요? 2018년 9.13 대책 이후. 이때부터 심리가 꺾인 거죠, 이미. 그래서 실적도 전망도 꺾이고 있었다. 그러다가 슬슬 다시 살아났죠? 그러다 언제 한번 꺾였어요? 코로나 터지면서. 그리고 다시 쭉 살아나다가 약속의 6월부터 기대감도 떨어지고 있었더라. 그래서 전국 76.2, 이제 70선. 그리고 아직 엄청나게 좋다는 끝까지 수요들이 몰린다는 서울도 85다. 울산이 91.6이다. 100을 넘는 곳이 단 한 군데도 없다, 지금. 그러면서 하락세인 가운데 인천, 경기와 일부 지방광역시의 전망치가 큰 폭으로 하락하고 있다. 수도권 절대 안 떨어진다더니 지방광역시, 대대광 이런 데들 계속 올라간다고 하더니 지금 대광 이렇게 되고 있죠. 그리고 줍줍도 안 팔린다. 줍줍 뭐예요? 줍줍이란 표현 자체가 웃긴 거죠. 공짜인 거 마냥 엄청나게 싸게 사는 것인 마냥 줍줍이란 표현을 썼는데 엄밀하게 말하면 줍줍이 뭐예요? 언론이 요거 줍줍 이미지 만든 거죠. 근데 정확한 표현은 뭐예요? 1순위가 미계약 났기 때문에 생겨나는 무순위 청약이었다. 즉 1순위가 한테 잘 될 때 100대 1 이렇게 나왔었죠. 그럴 때 무순위는 1000대 1 나왔었죠. 여기는 청약통장 사용 안 하니까. 그리고 포기하더라도 재당첨 제한도 없죠. 그러니까 도구나 카우나 일단은 집어넣고 보는 게 무순위였죠. 그래서 줍줍 나왔다 혹은 무순위 청약이 나왔다. 작년에 무순위 청약 인기 줄 선다 이런 이야기를 나온 것 자체가 말도 안 되는 소리인 게 무순위 청약이라는 것 자체가 누군가가 포기했던가 혹은 미달이 났기 때문에 생겨나는 게 무순위 청약이죠. 그러니까 무순위까지 갔다는 것 자체가 그 단지는 인기가 없다는 건데 무순위가 인기가 있다고 요 단지 인기 폭발이라고 언론이 기사를 쓰는데 모르는 사람들은 진짜인 줄 알겠어요. 근데 말이 안 되는 소리죠. 무순위까지 갔다는 것 자체가 문제인 건데. 그런데 문제는 이제 무순위도 안 된다. 그래서 서울에서 무순위도 청약 포기 나왔죠. 그럼 무순위 청약 포기를 뭐라고 부르는 거예요? 미분양. 근데 절대 미분양은 아니고 미계약이란 표현을 쓰면서 서울은 아직 미분양이 없다는 식으로 말하고 있죠. 하지만 미분양 난 거예요. 미분양 났는데 미분양 안 난 척 한 거일 뿐이지. 그리고 그 미분양 자체는 믿을 수가 있어요? 과거 부산에서 있었던 일이죠. 미분양이 한 1, 200가구 정도 있었는데 한 2가구 난 것처럼 하고 있었다. 6, 70가구 정도 있었는데 한 2가구 정도 난 것처럼 신고를 했다. 알고 보니 엄청나게 많이 났었죠. 이런 거 나중에 가지고 있다가 뭐라고 하는 거예요? 회사 보유분 혹은 보류지 이런 식으로 홍보해서 팔아먹으려고 가지고 있었던 거죠. 왜냐? 이렇게 미분양이 났다는 게 소문이 나게 되면은 심리는 당연히 떨어질 수밖에 없으니까. 한정판이란 말에 끌리죠. 그런 것처럼 2가구 남으면 한정판 같아요. 그런데 한 100가구 남았다고 칩시다. 한정판으로 보여요? 그게? 떨이로 보이지? 그러니까 건설사들이 불법을 행하고 있었고 되게 잘 되는 것처럼 구라치고 있었지만 지금은 그마저도 안 되고 있죠. 왜? 청약을 들어갈 이유가 없으니까.
청약을 들어갈 이유는 크게 두 가지가 있죠. 첫 번째는 전매 수익, 두 번째는 내 집 마련인데, 전매 수익 같은 경우는 거의 이제 불가하죠. 실거주 요건도 붙고 전매 제한도 붙으니까. 그래서 또 한 가지 내 집 마련인데, 분양시장에서 내 집 마련을 하는 방법은 5억에 분양받고 얘가 나중에 10억으로 올랐을 때 40% 대출 받으면 내 돈 1억으로 집을 살 수 있겠지, 대출로 떼워서. 이런 마음이었죠. 그런데 뭐가 시행됐어요? DSR. 그래서 내 돈 1억 가지고 집을 살려고 봤는데 얘가 아무리 올라가지고 10억까지 오르더라도 내가 4억까지 대출이 안 나오고 한 2억밖에 안 나와요. 그러면 이런 건 포기할 수밖에 없는 거다. 3억을 모아야 되니까. 그리고 작년에 KB에서 아직 다시 재시행되고 있진 않지만 언지를 한번 줬죠. 뭐예요? 자금 대출을 시세 대비가 아닌 분양가 대비로 하겠다. 요게 시행됐다가 다시 되돌아갔죠. 왜? 12월에 대출 한도가 남으니까. 그런데 올해 대출 4%대 초반이에요. 작년에 5.8% 나왔죠. 3분의 2를 축소해야 돼요. 어디서 줄여야 되겠어요? 요것도 다시 시행되게 된다면 4억은커녕 원래 2억밖에 못 나오는 거다. 자, 그리고 미분양은 지금 2개월 연속 증가 중이다. 근데 이게 앞으로 심해질 수밖에 없다는 거죠. 선당 후곰 같은 소리 하고 있네. 미달 미계약이 나는데 무슨 선당 후곰이에요. 고민하고 가더라도 아직 매물이 많이 남아있는데. 지방만 그래요? 수도권도. 그러니까 그 심리에 미쳐가지고 따라 들어가서 선당 후곰했다는 이런 사람들 망한 거죠. 평생 분양 못 받을 것 같으니까 무리하게 들어갔는데 알고 보니 분양 받기도 쉽고, 어디는 지금 이미 뭐 상품권이나 뭐 이런 거 지급해가지고 슬슬 할인 분양의 기미를 보이고 있죠. 페이백이 나온다는 것 자체가 할인 분양 한다는 소리다. 이것은 다 뭐 때문이에요? 매매 가격이 하락하기 때문에. 왜 영끌 패닉 바잉을 유도를 했냐? 사실상 엄밀하게 말하면 영끌 패닉 바잉은 비중이 높지 않습니다. 높지 않은 비중인데 왜 이렇게 영끌 패닉 바잉을 계속 조장을 했느냐? 심리를 심어주기 위해서죠. 부동산 불패 심리. 이 부동산 불패 심리가 심어지게 되면 어떻게 돼요? 5억 하던 아파트가 5년 만에 10억이 됐는데 이게 정상적인 가격으로 보이는 거예요. 그러니까 8억으로 분양이 나오면 이 분양가가 굉장히 싸 보이는 거예요. 이 분양가가 싸 보이면 이 8억은 사실은 굉장히 비싼 분양가임에도 불구하고 청약 경쟁률이 높아지고 미분양이 안 생기죠. 이게 언론이 노리는 거다. 우리의 최대 주주 혹은 우리의 광고주. 거기에 문제는 집값이 오르는데 제일 혜택을 보는 지역들을 선점하는 인간들 역시 정보가 빠른 사람들이고, 저희 예전에 그 투기꾼들 4가지 유형했을 때 진짜 투기꾼들은 정보 빨리 얻어서 먼저 선점하는 사람들이 많다. 그런데 다 떨어지고 있죠. 25개 자치지구 중에서 12곳에서 하락 또는 보합이다. 문제는 이거 매매 가격 지수죠. 실거래 가격 지수 보면 이미 하락이에요. 계속 올라간다는 강남 있죠. 강남 4구. 실거래 가격 지수는 아예 구별로는 안 나오니까 권역별로 나오는데 동남권에 뭐 있어요? 강남, 서초, 송파, 강동. 지금 부동산원 들어가셔가지고 11월, 12월 거 아직 안 나왔으니까 실거래 가격 지수 보시면 동남권 이미 하락으로 바뀌었다. 근데 무슨 강남 불패 같은 소리를 하고 있다. 지금 뭐 3개월 만에 5억 떨어지고 14억 하던 게 GTX 따라서 올랐던 양주 의왕 찬바람 쌩쌩. 그러면 뭐예요? 부동산 안 떨어진다더니 떨어지고 사람들 거래도 안 하네? 그러면은 떨어질 수도 있는데, 자, 떨어질 수 있겠다 생각이 들면 무슨 생각이 들어요? 지금이야 내가 연봉 1억을 버는데 집값이 5억이었다. 그래서 내가 5년을 모았더니 집값이 11억이 되더라. 그래서 내가 5년 동안 5억 모았는데 올라간 가격이 6억이니까 안 되겠다. 6억 대출 내서라도 빨리 사야 되겠다. 이 생각이 들죠. 그런데 얘가 한 2년 뒤에 9억으로 떨어질 것 같아요. 1억씩 다시 떨어져서. 그러면은 내가 5억 모았는데 9억으로 떨어지면은 그때까지 내가 한 2억 더 모아보고 추세 봤을 때 얘가 또 7억까지 떨어질 것 같으면 내가 그때 한 2억 더 생길 텐데 이걸로 그냥 사고 2억 여유롭게 살자, 이런 생각이 들 거잖아요. 그러면은 굳이 청약에서도 그렇게 무리하게 들어갈 필요가 있느냐? 고민이 되기 시작하는 거죠. 지금이 딱 그 과도기다. 고민이 되니까 청약 경쟁률도 떨어지고 거래량도 떨어지는 거예요. 여기서 심리가 살아나냐 안 살아나느냐가 기점인데, 문제는 심리가 살아나기 위해서는 뭐가 따라줘야 돼요? 상승률과 거래량이 따라줘야 된다. 근데 문제는 지금 상승률 이야기를 하고 있는데 상승률이 생길 수가 있느냐, 거래량이 늘어날 수가 있느냐, 이게 안 되는 거죠. 왜냐면 여력 감소로 인해서. 여력이 왜 감소가 됐느냐? 내 돈 플러스 대출, 요걸로 집을 마련했죠. 근데 집값이 올라갔죠. 그런데 대출은 줄였어요. 그리고 내 돈 올라가는 건 집값 올라가는 상승세를 못 따라간다. 그러면 살 수가 없죠. 살 수가 없으니까 여력이 감소가 되는 거예요. 그래서 시장에 맡겨라. 시장에 맡기면은 진짜로 거품 개박살 날 때까지, 터질 때까지 오르기 때문에 정부에서 억제를 들어가는 거다.
617, 710 같은 정책들을 집값을 올리는 정책인 것처럼 언론이 돌려서 말하고 있을 뿐이고. 자, 사전청약 집값 하락해도 시세 80% 확정 분양가는 그대로 간다고 그랬습니다. 이거 문제될 거 없어요. 왜? 사전청약은 포기해도 되죠. 안 되면 얘네들 또 나중에 그때 본청약 때 맞춰서 가격을 낮추든가 알아서 하겠죠. 지금 당장 거론할 상황은 아니다. 왜냐면은 요것도 너무 시세 낮춰가지고 지금보다 떨어질 것 같으니까 60%까지 낮춰놓는다. 그러면 여기에 몰리겠죠? 그러면은 언론에서 뭐라고 하겠어요? 분양시장 불장이라고 하겠죠. 정부를 비롯한 국토부나 이런 데서는 뭐 하나 심리 살아나는 걸 걱정하고 있다. 왜냐면은 집값이 원자재나 화폐 가치 하락에 따라서 이렇게 올라야 되는데 집값이 지금 이렇게 올랐죠. 그렇다는 것은 여기서부터 여기까지가 거품이란 거고, 거품이란 게 뭐냐? 곧 금융 부실로 이어질 수가 있다. 그러니까 부실이 커지면 커질수록 위험하죠. 국가적으로. 그러니까 이 악물고서 심리 자극하지 마라. 윤 GTX 가지고 심리 자극하지 마라. 이 거래세 완화 가지고 심리 자극하지 마라. 그리고 부정청약도 지금 많이 들어오고 있는데 부정청약 역시도 뭐예요? 이 사람들은 뭐예요? 일부는 예전에 제 대학 동기도 마곡 넣었다가 부양 인원 잘못 써가지고 떨어졌는데, 물론 그렇게 실수한 사람들도 있을 테고, 그 다음에 적격이 안 되는데 에라 모르겠다 하고 넣은 사람들도 많을 테죠. 그만큼 아직까지도 필요하지 않은데 무리하게 하는 사람들이 있다는 거죠. 그것도 더 빠지면 앞으로 미분양 늘어날 수밖에 없죠. 그런데 재건축이 호조가 되는 게 말이 돼요? 왜 재건축이 호조가 돼요? 재건축이 뜨기 위해서는 세 가지 요건이 받쳐줘야 돼요. 신축 아파트 가격 상승, 저금리, 그리고 분양시장 호황. 왜냐? 지금 재건축을 부숴서 짓는다면 한 몇 년 뒤에 얘가 신축이 될 테죠? 그렇다면 얘가 신축이 되기 전까지 그 재건축 아파트 마련하기 위해서 분명히 대출을 낄 수밖에 없죠. 전세가율은 매우 낮기 때문에. 그러니까 저금리여야 나의 수익성이 높아지는 거죠. 그리고 신축 아파트가 비싸게 분양돼야지 수익이 높아지는 거죠. 그리고 미분양이 나면은 손해로 돌아오니까 미분양 나지 않게 청약 경쟁률이 매우 높아야 되는 거죠. 그런데 미분양 늘어나고 있죠. 신축 가격 하락폭이 지금 구축보다 더 빨라지고 있죠. 그 다음에 금리는 계속 올라가고 있죠. 재건축 아파트가 호조가 될 이유가 뭐가 있냐 도대체. 규제 완화요? 근데 맨날 막 시선 쏠리고 신통기획은 신통하구나, 집값 올려주는구나. 그래서 거래가 많이 돼요? 지들끼리 집값 띄우고 있는 거지? PD수첩에 나왔던 한모 조합장 하는 짓거리 봐봐라. 가격 띄우기 하려고 뭔 짓거리를 했나. 지금 재건축이 호조인 것 같아요. 다 그딴 짓거리 하고 있는 거지. 부동산으로 부자 되는 법 책 내신 분이 뭐라 그래요? 10년간 부동산 침체기 온다. 하락의 무게중심이 달린 정책이, 즉 꼭대기라는 거죠. 원래 꼭대기에서 이렇게 꺾이는 게 2019년이 됐어야 되는데 2019년에서 갑자기 유동성 축소 시장에서 유동성 완화 시장으로 넘어가면서 한번 다시 올라간 거죠. 왜? 변수가 생겼으니까. 이때는 그냥 축소였죠. 미국에서 2015년부터, 우리나라에서 2017년부터 그냥 축소했기 때문인데, 이번에는 인플레이션으로 인한 축소이기 때문에 이때처럼 그냥 상황 봐서 다시 완화하고 이럴 상황이 아니다. 진짜 코로나 이상급 사태가 터지지 않는 이상. 그리고 맨날 집이 부족하다라고 하고 있는데 저희랑 똑같은 이야기 하고 있죠. 투기 수요와 공포 수요가 많기 때문이다. 근데 지금 투기 수요 빠지고 공포 수요 빠지고 있죠. 똑같은 이야기예요. 지금은 공급 부족이 아니라 수요 부족이다. 결론, 미분양 증가. 이는 뭐 때문이다? 매매 시장 침체 때문이다. 그래서 이 매매 시장 침체가 된 이유를 보면 금리 인상이 있죠. 그리고 대출 규제가 있는데, 이런 상황에서 지금 재건축이 뜨는 게 말이 되냐? 왜? 금리 인상되고 신축 가격 하락하고 분양시장 심리 하락하고 있는데 말이 안 되는 소리다. 이거 매매에 이어서 전세, 경매, 분양까지 지금 전반적으로 다 침체가 나오고 있다는 거, 심리가 완전히 꺾였다. 이렇게 알아두시면 되겠죠?